2부 글로벌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제문제 평론가시죠.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한미 협상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협상이 타결돼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과의 고율 관세에 피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엄밀히 말해서 비대칭적인 구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미국은 협상 초기부터 투자처, 산업 분야, 수익 구조 이런 까지 일방적으로 좀 설계를 하려고 했었고요.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 직후에 어떤 정치적인 공백기 속에서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농축산물 분야, 방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핵심 이익을 지킨 어떻게 보면 선방의 협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한시름 났다, 급한 불 껐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타결된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어떤 조건 하에 관세가 조정이 되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큰 틀에서 보자면은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부과하려고 했던 25% 관세 이걸 피하는 대신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를 했죠. 이 중에서 1,500달러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마스가라고 하는 조선 프로젝트의 거대 프로젝트에 이제 협력에 배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 광물, 핵심 광물이죠. 그리고 반도체, 에너지 이런 인프라 구축에 투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는 상호 관세율 15%가 적용이 되고, 이거는 물론 일본 또 유럽연합과 미국이 합의한 관세율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든가 또 유럽과 이제 동등한 조건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쌀, 쇠고기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집요한 추가 개방 요구를 방어를 했다. 요약하자면 미국 중심의 산업 재편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주는 대가로 한국은 관세 부담을 줄이고 전략 품목을 지켜내는 어떻게 보면 실리를 추구한 협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협상이 한국에게 불리한 구조로 진행이 되었다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무엇보다 이 협상 시점이 한국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 직후에 외교와 산업 정책의 연속성이 좀 단절된 상태에서 새 정부가 이제 사실상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었고요. 미국은 당연히 이걸 잘 알고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으로는 투자처, 투자 금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구조 이런 것까지 직접 자기가 지정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을 했는데, 특히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익의 90% 대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회수한다. 이거는 이제 미국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전례 없는 비대칭 조항입니다.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한국은 내줄 거는 내주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수용해야 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했다. 물론 불균형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MASGA 이런 용어인데 이 청취자분들은 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고 한국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보여줬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흔히 우리 마가라는 말 잘 알려져 있죠. 영어 약자로 해서 미국을 더 위대하게, 이걸 이제 영어로 줄여서 이제 마가 이렇게 흔히 쓰는데 여기 중간에 S가 하나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스가, S가 이제 shipbuilding, 그러니까는 조선업을 얘기를 하는데 미국 조선업을
더 위대하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한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사실상 완전히 이제 그 침체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네. 반면에 그러면서도 또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잘 알려졌다시피 한국은 조선업이 굉장히 강세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국이 어느 정도는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데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달러 정도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부에다 조선소 신설 뭐 이런 거는 물론이고 인력 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 구조를 이렇게 특히 이제 조선업의 미국의 부흥 여기에서 이제 그 서로 달성하면 좋겠다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디어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만은 이게 향후에 이것을 너무 미국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중점을 두었던 분야가 무엇이고 그 점에서 방어는 잘 된 건지 그 평가를 좀 해주시죠. 한국 정부가 그 제일 중점을 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농축산물이었죠. 네. 그 아주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그 쌀,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이거를 이제 막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 무역 이슈가 아니라 국내 식량 안보, 그다음에 농업 생태계, 그다음에 이게 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 협상팀이 초반부터 이 부분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도 명확히 제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도 이 부분을 집요하게 좀 고집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민감한 품목들을 추가 개방 없이 지켜내는 데는 성공을 했다. 물론 나머지 그 농축산물에서 이제 그 쌀, 쇠고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기존에 있던 그런 그 상호 간의 그 관세 관계 여기에도 별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농축산물 그 협상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 방어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방어가 잘 돼서 다행인데 만약 이번 협상에서 이게 무너져서 쌀과 쇠고기가 추가로 이제 개방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뻔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 같은 것은 식량 안보와 직결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쌀값이 국제시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좀 싼 편이 아니거든요.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에 시장을 개방을 하면은 그 한국의 농업이 완전히 붕괴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쌀 농사를 우리가 이제 포기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그 안보 문제와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꼭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예. 쇠고기도 반면에 이제 싼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국산 그렇죠. 한우 시장이 붕괴가 되고 축산업이 네. 붕괴가 되고 그런 걸 예상을 해볼 네.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쌀과 마찬가지로 쇠고기도 이제 똑같은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것만은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스타트를 했는데 그것은 일단은 지켜냈습니다. 자, 이번 한미 협상이 이제 일본, 유럽연합과의 유사한 협상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성공한 것인가 아니면 불리한 건가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말씀을 네네. 해주시죠. 네, 그쪽이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절대적 평가로 치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한테 많이 불리한 그런 협상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에 비하면 어떨까, 유럽에 비하면 어떨까, 이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네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유럽연합도 한국과 이제 유사한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정도의 협상, 그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와도 이제 그 주장했던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런 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그 미국 측의 주장인데 이런 유사한 미국 측의 주장이
일본과 또 그 유럽연합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역시 그 미국의 주장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뭐 어디 유럽연합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일본이 더 협상을 잘했다, 덜 잘했다, 뭐 이런 것을 평가하기는 이른데, 다만 그 15%의 그 관세율, 여기에 전반적으로 좀 너무 집착을 하게 만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약간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90%를 가져간다고 하는 게, 제가 오후에 기사를 봤을 때는 거의 이제 확정된 내용처럼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뚜렷하게 정해진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공식적으로 완전히 정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 미국 측의 이제 주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이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최악은 피했다라고 평가가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는 그 워싱턴 정가하고 이제 언론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평가인데, 네.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고율 관세를 밀어붙이다가 만약에 한국과 통상 관계가 악화되면은, 한국도 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맹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네. 굉장히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피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그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면은 이제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부담 회피인데, 미국이 자국 내에 그 물가 안정, 그다음에 공급망 확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그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그 정도의 이제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그 조선업과 에너지, 그리고 핵심 광물, 이런 전략적인 산업에 투입되기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경제적 리스크를 좀 분산을 할 수 있다는 것, 대외 신뢰도를 유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도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한국을 제재한다기보다 이제 그 제도권 내로 유도하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미국 스스로도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서는 이번 협상이 비록 기대만큼의 뭐 일방적인 승리는 아니었지만, 모든 협상이 뭐 일방적인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갈등 격화라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이렇게 이 정도의 이중적인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전반적으로 이제 다자주의를 거부를 하는 것,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각국들과 이제 그 1대1로 그 협상을 하면서 이제 각계격파하겠다는 그런 전략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그런 전략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순한 무역 도구가 아니라 협상 지렛대로 이 관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흐름을 보면은 그 먼저 고율 관세를 예고를 하거나 발동을 먼저 해놓고 상대방이 이제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선언적 조치를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협상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구조 관철, 뭐 이렇게 이제 3단계 전략으로 그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것은 이제 그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이런 전략을 취해 왔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느끼기에 처음에는 막 이렇게 겁박하는 분위기로 처음에 출발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완만하게 협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구조를 보였었는데, 자, 일본, EU 등 주요국들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고 또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 유럽 연합 그리고 일본, 그 사실 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미국의 고압적인 이런 그 요구에 많이 당황을 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네네. 그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도 우리나라 언론에 잘 보도됐습니다만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이것을 이제 그 일본이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먼저 제안을 했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6천억 달러 수준의 이제 공급망 공동 투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모두 이제 15% 관세 선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그러니까는 미국이 설정한 기본 목표에는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유럽연합, 일본 또 한국 이런 그 주요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15% 관세 적용이라는 동일한 수치를 반복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마치 이제 미국이 이것을 협상 타결의 기준 선인 것처럼, 네. 그래서 15%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하는 협상이 되는 것처럼 네네. 그런 그 설정을 해놓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일종의 그 프레임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15%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주는 것 아닌가, 이런 그 우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일본과 유럽연합에서도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15%라는 그 관세율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는 비슷한 그런 그 규모에서의 미국과 협상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하에 이른바 미국발 관세 전쟁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스스로에게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 좀 꺼림직한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뭐 일부 제조업 분야, 이제 그 우리나라가 투자하기로 했던 조선이라든가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이런 데서 이제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그리고 부흥시키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전략이 성과를 거뒀다, 이게 주장을 당연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물론 그리고 이제 일부 낙후된 제조 지역 그런 데서 이제 고용이 반등하는 건 분명히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거는 그 국지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고율 관세, 이거는 미국 내의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 위험이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이제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관세라는 것이 이게 미국 그 산업에 과연 어떻게 이게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전문가도 확실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거의 뭐 종교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것이 미국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것이 미국에 유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시 되는 것은 맞는데, 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의 20세기 중반 이후에 미국 중심의 어떤 그 신자유주의 구도, 이것은 앞으로 좀 종말을 고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 역시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드디어 가질 예정이라는 이게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저희가 가져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단순히 외교 의례를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이번에 그 한미 무역 협상 이후에 이제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한미 관계의 구조적인 그 재조정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그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이후에 이 동맹 관계의 성공적인 모델, 이렇게 이제 포장하고 싶은, 당연히 이제 그런 정상회담이 될 것이고, 또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킨 것, 그다음에 내준 것, 이거를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상호 간에 이제 주장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후 그 다른 협상에서 또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실무적인 그런 협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중요한데, 이게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 역시 그 양국 정상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지난 1기보다는 네. 더 좋은 어떤 한반도 안보에 관련되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증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제가 그냥 모호하게 여쭤본다면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증시 전망을 네. 조심스럽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증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이 미국과의 협상 이후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네.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된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인도의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네. 일본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어떤 어느 정도 잘 협상이 이루어진 뒤에 증시가 올라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증시에 어떻게 보면은 먹구름이 좀 거칠 수 있을 그런 전망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까지 한국의 증시 시장의 어떤 조건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앞으로 나쁜 어떤 전망보다는 반대의 어떤 네. 희망적인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